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B 초대석 홍진기입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경자년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조배숙 의원님 초대석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도 지나고 한 달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GMB TV에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창립 12주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제작진과 또 설비들이 그러니까 준비도 잘 돼 있고 우리 스태프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래서 한번 좀 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계시죠? 각자 좀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환 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회 박종환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배숙 국회의원님께 궁금한 몇 가지를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최초의 여성 검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어떤 분도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걸 뭐 운명이라고 하고 또 책도 쓰셨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형부가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서 법조인들의 분위기는 정치를 좀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 판사를 마치고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열심히 변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법대 동기가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배숙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드물게 이런 법조인으로서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제 좀 정치에 눈을 돌려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정치에 입문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하고 만나고 뭐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정치를 꼭 해야만 된다면 정치하는 게 운명이라면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내가 구태여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고서 제가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의원님 요즘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 한국 정치가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 여론도 많은데 대한민국 정치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원래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서로 치열한 토론과 그런 것을 거듭하면서 서로 좋은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까? 그게 의회 민주주의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양대 그 기득권 정당, 그 두 정당이 너무나 이렇게 서로 양보도 없이, 양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실종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어떤 대결주의가 된 것 같다. 굉장히 좀 그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좌우의 그 이념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전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은 거는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한때 정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한국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뭐 동물국회라고도 하죠. 저도 16대 때 익산에서 한번 출마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인재 대통령 후보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너무 양당 폐해, 기득권 양당이 있어가지고 제3의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정치사에 그 제3당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는 그 제3당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신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거대 기득권 양당의 폐해에 대해서 다당제를 해봐라. 제3의 정당을 해봐라. 이것이 바로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국민의당이 그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사죄를 드리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그러면은 좀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거제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아주 외로운 목소리를 냈고 거기에 다른 당들도 호응을 했고, 그래서 그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는 그 새롭게 변모된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지죠. 예. 그래서 또 좀 이런 새로운 시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 상대가 옳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팩트, 그리고 어떤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옳은 것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대가 얘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거기에는 좀 언론도 한몫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이성을 찾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좀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대를 좀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사생결단하는 그런 식이 돼서요.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안하죠. 그리고 긴장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풍부한 시에라이온과 익산시 간 경제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배석 국회의원님께 역할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의미와 전망이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익산하면은 귀금속의 도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보석의 도시. 그래서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그래서 이 보석 산업, 귀금속 가공 산업이 익산의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익산이 보세구역이 있어서 수출을 전제로 보석 원석을 수입하면은 관세가 면제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죠. 그런데 그 특혜가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석 가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다 흩어졌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보석마을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그 원석이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이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서 수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벨기에 엔트워프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그리고 수출량의 8%의 수출을 점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공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보석 마을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석 마을에 아주 명실상부하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 산업을 일으킴으로써 엄청난 그런 익산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아주 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도시 익산 만들기를 강조하시며 보석마을 조성에 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석마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문화관광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옆에 전주를 보면 한옥마을로 히트치고 있습니다. 또 군산의 이해질세라 근대 문화유산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우리한테 있는 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석마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익산이 그 미륵사지나 왕궁 이쪽이 그 백제 유산으로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미륵사 석탑도 이제 복원이 됐고, 그리고 또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이 돼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통 뭐 2만 명씩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관광에 이제 그 인프라가 많이 이제 제대로 갖춰졌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보석을 주제로 한 보석 마을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인구에 회자되면서 아주 좋은 그 우리 익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랄까 이런 걸로써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석도시, 식품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는 그동안 조 의원님께서 공들여온 3대 테마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도시의 중심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과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품 클러스터는 2008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를 했는데요. 2014년도에 착공을 했고 201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1%가 분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33개의 기업이 준공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기업이 지금 착공을 해서 준공을 준비 중이고요.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는 본죽, 풀무원 유명한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핀 컴퍼니라고요. 스타벅스에 아주 요즘 핫한 바움쿠헨이라는 독일 과자식으로 된 케이크 있습니다. 네, 그런 케이크를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CNC 컴퍼니라고 커피
원두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원두 전문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일식품 하림이 지금 이제 공장이 착공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3년 뒤에 한 150여 개의 기업이 유치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1단계가 어느 정도 찰 것을 대비해서 미리 2단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조배수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활동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을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발족과 함께 우리 익산에도 하림이라고 식품회사가 있거든요. 그 국내 그 30대 기업이 되는 우리 하림의 그 다양한 그 음식 문화를 우리 익산에도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닭고기 다양한 그 식품을 직접 먹어보게 하고 또 익산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뭔가의 일자리도 되고 그런 특화거리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배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튼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그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를 했고 그 중심 기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진흥원으로 승격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식품과 관련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그 요리 경진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에 큰 역할을 의원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 국립 익산박물관이 개관이 되었어요. 근데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소위를 좀 밝힌다면? 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백제 유적지구가 유네스코까지 등재되리라고는 참 어려운 그 일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이게 과연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익산을 사랑하시는 익산의 그 향토 사학자분들, 이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 그 유적지 이거를 백제 그 역사 유적지구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문화관광위원장 시절에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그 첫 출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것이 저희가 달성이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해설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 갑자기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거기다가 또 미륵사 탑도 복원이 됐고요. 20년 만에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립익산박물관까지 개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루에 2만 명 다녀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역사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지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국립박물관 주변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미륵사라는 큰 절을 좀 원형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 여기 당선이 됐을 때 사실 이제 미륵사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20년 전에 그 계획을 한 분이 검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죠. 그때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20년이 흘렀으니까 아마 더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복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재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에 그 백제 재현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냐. 이 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지금 홀로그램이나 레이저로 그 미륵사지, 왕궁 이거를 그냥 밤하늘에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을까.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관광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복원에 대한 그 까다로운 문제도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고, 이것이 쌓이면은 이제 복원이나 재현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죠. 박종환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좀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약 한 25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5년 전에 필름을 25년 전에 옛것을 돌려오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사실 백제문화권은 25년 1992년에 3당 합당에서 김종필 총리가 그때 당시에 노태우 임기 말에 백제문화권을 부여공주만 포함시키고 익산을 뺐습니다. 그때 우리 조배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익산이 제일인 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익산 백제문화를 백제문화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추진운동을 해서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익산이 포함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이제 최재성 의원, 우리 이업 의원, 조배수 의원, 이렇게 번갈아 국회문화 체육위원장을 하셨죠. 하셔가지고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오늘날 뭐 웅포대교, 미륵사지 복원, 왕궁 5층 석탑 복원 등등 그런 추석을 다져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익산 국립박물관도 들어서게 됐죠. 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자긍심, 백제문화권에 대한 후손의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조배수 의원님께서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익산은 백제문화권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익산은 주요 사업에 대한 그 국가 예산이 올해 아마 7,152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조배수 의원님 역할이 크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사실 저도 예산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작년은 그 최대의 성과를 올린 해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42개, 그리고 거기에 그 배정된 예산만 969억입니다. 근데 아마 그 집행 기간 내에 그 예산을 전부 다 합한다고 하면은 한 1조가 넘는 예산이 되죠. 아마 예산 풍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직원들도 상당히 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전라북도 특히 익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갔느냐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시장님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 정치권이 다 이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에 4+1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당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죠. 아마 어떤 한 지역이 한 정당에만 휩쓸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당제로서 어떤
그 여당을 견인하고 이렇게 그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도 성공해야 되고 여당도 잘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호남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도 힘을 실어주셔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민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TX 그 문제로 해서 얼마 전에 2년 전에 혁신도시에서 KTX 신설역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주배수 의원도 아주 결사 반대하셨죠. 예, 저희들도 시민단체에서도 결사 반대했습니다. 예, 최근 그 익산시에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을 유치를 하려고 철도 정책 포럼도 통과시켰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좀 더 경기도 광명시 같이 시민 거국적으로 좀 운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KTX뿐 아니라 새만금 배후도시에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배수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좀 뒤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꼭 그 4개의 노선이 통과되는 우리 익산역에 유라시아 철도 거점요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큰 하나의 꿈이니 그걸 꼭 좀 우리 조배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예, 당연하죠. 여러분께서 그 군산하면은 항구를 뺀 군산을 생각할 수 없듯이 철도를 뺀 익산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익산은 철도로 탄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남북이 막혀 있지만 그러나 이 철도가 쭉 중국, 시베리아 이 철도가 연결되어서 유럽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로 가는 것보다 이 철도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또 기간도 빠릅니다. 물류의 문제가 있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익산이 과연 익산만큼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기가 유리한 데가 없고 결국은 이제 물류 단지 개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그 걸맞는 그 거점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다시 또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 좀 가볍게 제가 또 한마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익산역 시계탑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홍시란 그 가수가 익산역 시계탑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익산역에 시계탑이 없어졌거든요. 그 KTX를 개설한 뒤에 익산역 시계탑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추억과 낭만이 있는 왜 익산역 시계탑이 없는가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그 여자 가수가 익산역 시계탑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지금 요새 방송가에서 그 노래가 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특히 우리 JMB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익산역 시계탑 추진위원회를 한번 발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조배석 의원님도 거기에 추진위원회 거기 명예위원장님 들으셔서 들으셔갖고 익산역에 시민들이 낭만이 없고 추억이 있는 시계탑 개설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시계탑을 만들려면 우선 시계탑이라는 노래부터 빨리 배우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을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우리 조 의원님께서 사선을 하는 동안 한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은 역할을 나름 하신 걸로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그동안 성과라든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시민들에게 좀 말씀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희 그 사무실 벽에다가 연도별로 제가 한 일을 쫙 해갖고 액자로 해갖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유치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이라는 그 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450억 들었습니다. 원래 전주에 있던 건데 이제 새롭게 이전해서 짓는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최규호 교육감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익산으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학 실습, 이런 실험, 이런 장치들이 아주 잘 준비가 돼 있고 또 그거를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어른들이 가봐도 좋습니다. 저는 꼭 가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거기다가 그 천문대도 있어서요. 시가 5억짜리 망원경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술의 전당.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연 즐기시잖아요. 근데 정말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수준 있는 그 공연장이 찾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을 그 유치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고요. 물론 이제 BTL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지어주면 시에서 갚는데 그럼 조배수건이 한 일이 뭐냐? 근데 이거를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지자체가 이렇게 BTL 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발하면은 이 지방 재정이 엉망이 되고 또 잘못하면 정부가 그 부담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걸 제가 정말 설득을 해가지고 얻어내서 2014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많은 좋은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약초 노거리가 많이 바뀌었죠. 아주 번듯한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객실이 155개고 무궁화 4개짜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익산에 아무리 호텔 유치하려고 해도 호텔을 유치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인구가 50만이 돼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임계점이랍니다. 적자를 안 보는데 30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산단에 환경 개선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주로 꼭 경상도 지역만 갔는데 그거를 좀 호남에다가 좀 유치를 하자. 그래서 산업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좀 합시다 해가지고 220억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호텔을 짓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론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금융 조건이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초 노거리가 아주 변모를 했는데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행사도 하고 관광 사업에 자신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호텔 유치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좀 성과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이 굉장히 변했어요. 그 맞은편에 그 귀금속 그 1단지 그쪽이 과거에는 굉장히 폐허였었는데 지금은 주얼리 샵들을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변모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조배숙 의원은 사선을 하면서 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 시민은 사선을 하면서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요즘 유행되는 말로 난감하네 그 말 들어보셨죠? 네, 참 조배숙 의원으로서는 참 난감하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익산 예술의 전당이죠. 예술의 전당에서
중앙에 있는 어떤 톱 가수가 내려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익산에 이런 공연장이 있었어?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시설 좋다. 앞으로 좀 이 공연을 익산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자부심을 느끼셨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다양한 공연을, 그동안은 못 봤던 그런 문화 공연을 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공연들을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보게 돼서 하여튼 감사하고 어찌됐든 그 유치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은입 곧 있으면 4.15 총선이 드디어 시작이 네. 되는데 네. 우리 의원님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셨어요. 네.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지요? 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를 좀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야권의 정계 개편 이제 문제가 지금 오늘 내일 이제 좀 급속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좀 봐가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 지금 우리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또 팔봉 이 주변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 악취와의 전쟁이거든요. 저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관선시장 때 공단에 이 환경과 좀 이 밀접한 이런 그 기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좀 차별을 좀 두었어야 되는데 기업 유치에만 막 몰두하다 보니까 환경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기업체들을 유치한 것 같은데 앞으로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이 주변인 여러분들에게 이 악취와의 좀 전쟁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가지고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고통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악취의 진원지를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지긴 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공장을 돌리시는 분들의 어떤 양식의 문제인데요. 다 같이 뭐 노력하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그럼요. 또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네. 네. 예, 우리 의원님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말씀을 좀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사실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다 그때 축하를 해주고요. 야, 그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예, 그랬던 그게 정말 뿌듯하게 가슴에 남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워드 카운티 미국 문화연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성사를 시켰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2년간은 중단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다시 이제 계속이 됐는데 지금 이제 12년째 계속되고 있죠. 1년에 한 24명 정도 갑니다. 그런데 다들 그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다녀온 아이들이 한 번 다녀오더니 확 달라졌다. 네? 그래서 시야도 넓어지고 꿈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런 그 지방 도시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에 24명인데 지금 이제 12년이 지났으니까 한 280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 중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저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계획, 투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배수 의원님 지역구가 익산을이잖아요. 우리 익산을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 그 지역구에 왕궁 있고 금마 있고 우리 백제문화권의 진수가 담긴 모든 지역이 우리 지역구 을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제 백제문화권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을지역에 있는 그 백제문화의 진수를 관광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기업 유치 좀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왕궁 온천 아시죠? 그 왕궁 온천이 아주 그 온천으로서는 그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왕궁 온천입니다. 그 왕궁 온천 일대를 좀 서울이나 좀 수도권에 있는 민간 투자 유치를 시켜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이 쉬고 놀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좀 우리 조배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익산 시민들, 특히 금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금마의 국립박물관이 새롭게 들어섰다.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또 관광 사업에 연계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익산에 오면은 먹고 쓰고 자고 쉬고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관광과 연계해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또 보고 갈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니까 다음에 당선이 되시면 그 주변의 개발도 좀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요즘은 이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체험 문화, 그다음에 먹는 문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 조배수 의원이 지금 4선입니다.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이제 5선인데 5선이면은 국회의장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장단에 당선되셔서 국회의장단에 들어가시면은 백제문화권이 좀 활성화가 되고 투자 유치도 의장단에 들어가셨으니까 좀 뭔가의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장단이 되면 그 예산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그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좀 잘도 반영이 되고 네. 그런 좀 이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그 도와주시고 그 지지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올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4월 15일 총선이 바로 코앞이니까 그게 제일 또 저희들한테는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4월 15일 총선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시민들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선거철에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하고 소통하고 통화하고 이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당선만 되고 나면 전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뭐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는 뭐 평소에 전화를 잘 받으시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당선이 우선이 되시면은 그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좀 더 가져서 지역에 사실은 지역의 표를 먹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민들의 어떤 그 애환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만 가면은 통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약속하실 수 있죠? 소통하면 조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거 전, 선거 후가 표변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를 좀 안 들으려고 계속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물론 저도 다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지만 저한테도 또 섭섭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부하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 입법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회에서 또 주어지는 일도 있고, 또 지역에 내려오면 또 지역의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설사 이제 연락을 못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서 고마움을 잊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냥 눈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근데 아마 연락을 못 하신 분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섭섭함을 느끼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는 앞으로 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얘기를 뭐 조배수 의원님께 지금 드린 것은 아니고 정치를 다행입니다.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드리는 얘기니까 그렇습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예. 그 정치인들의 그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이와 독존. 자기가 제일이다. 그런 형이 있고, 두 번째 천만다행. 일도 잘하고 생각지도 않게 일 잘한다. 그런 유형이 있고,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하는 일이 없다.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유명한데 유명무실 하는 일이 없다는 또 백해무의. 저런 사람이 정치 여권에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백해무.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조배석 의원님을 너무 챙기는 것 같은데 좀. 아니, 평소에 보면은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배석 의원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조배석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익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더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졸업식도 연기하고 지금 개학도 연기하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도 일부는 지금 휴원하고 있고요. 군산 지역 같은 데는. 그러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 또 어린이들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돌봄 정책을 빨리 좀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생 관리와 그리고 건강 관리를 청결하게 하셔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GMB 시청자 여러분, 이번 4.15 국회 총선에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또 박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조배석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